안녕하세요, 갈치농장입니다. 오늘은 채소의 왕 아스파라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백화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품질이 좋고 최대 수량을 생산할 수 있는 혼행성 작물입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채소입니다. 비록 오래 걸리지만 10년 이상 최대 15년까지 계속 수확이 가능한 신비한 작물이기도 하고요. 아스파라거스는 암수가 나누어져 있는 암수 땅그루 작물입니다. 앙그루 같은 경우 수정이 되면 빨간 열매를 맺는데요. 이 열매는 독성이 있으므로 먹어서는 안됩니다. 혹여 아스파라거스를 집안에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와 반려동물이 안 닿는 곳에 둬야 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스파라거스의 앙그루는 많은 에너지를 씨앗이 될 열매를 맺는 데 쏟아붓기 때문에 수구루처럼 튼실하고 좋은 아스파라거스 줄기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배농가에서는 씨앗을 얻을 앙그루 몇 개만 놔두고 다 제거하고 쑥그루만 키웁니다. 대부분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아스파라거스는 쑥그루에서 수확한 줄기입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심는 것은 아주 쉬워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3월에서 5월 사이에 봄에 트레이 모종판에 씨앗을 심고요. 한 달 정도 키운 후 크라운, 즉 왕관처럼 생긴 뿌리 조직이 형성되면 심으실 곳에 이식하면 됩니다. 옮겨 심으실 때는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 곳에서 키우는 것이 좋으니까 심을 곳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를 심을 때는 수확하고자 하는 양의 2배의 씨앗을 뿌려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아스파라거스가 암수 땅그루 식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앙그루는 별로 튼실하지도 않고 좋은 상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쑥그루만으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2배 이상 뿌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0개를 수확하고 싶다면 채소 씨앗은 20개에서 30개 이렇게 뿌리셔야 합니다. 씨앗을 심고 처음 2년 동안은 뿌리 조직을 튼튼하게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스파라거스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를 키우시는 분들은 인내가 필요하죠. 어떤 농가는 2년, 또 어떤 농가는 3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앞에 보이시는 것이 3년째 키우고 있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수확은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는 별로 재미를 못 봤고 올해는 꽤 선솔한 재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에 가축분 퇴비를 위에 살살 뿌려주고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는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겉흙이 말랐을 때 한 번씩 주면 됩니다. 씨를 뿌리고 첫 해에는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충분히 주시고요. 2년째 되는 날에는 노지에서는 굳이 물 줄 필요가 없고요. 화분 재배에서는 일주일이나 2주일 사이에 한 번 주시면 됩니다. 퇴비나 물 관리 측면에서 보면 키우기가 상당히 쉬운 작물이기도 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키우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잡초 제거를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많이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멀칭을 해주시지만 저처럼 10그루 내외 소량으로 키우시는 분은 손으로 잡초를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호미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잡초를 뽑을 시에는 밑에서 올라오는 새순이 잘못해서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손으로 뽑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덥고 습할 때는 진딧물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약을 치지 마시고요. 비눗물 있죠. 비눗물을 만들어서 분무기에 뿌려서 살짝 닦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천적을 이용하는 건데요.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도 천적을 이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천적이 무당벌레인데요. 이 무당벌레를 이용해서 제거하면 가장 좋은 해충 제거하는 방법이거든요. 아스파라거스가 있는 근처에 메리골드나 혹은 백일홍을 심으면 무당벌레가 꼬이거든요. 그 무당벌레들이 아스파라거스에 붙은 해충도 잡아먹습니다. 혹시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아스파라거스 주위에 메리골드나 혹은 백일홍을 한번 심어 보십시오.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2년이 지나면 20에서 30cm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되시면 수확하시면 됩니다. 수확하시고 바로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1, 2주 정도는 생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TV나 여러 매체에서 보듯이 아스파라거스는 스테이크 같은 고기류에 같이 구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생각보다 많은 양이 나오시면 피클로 만들어 보관하시면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채소의 왕답게 아스파라거스의 효능도 꽤 괜찮은데요. 효능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스파라긴산 성분이 있어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루틴 성분으로 인해서 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연 이뇨제로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과 셀레늄 등의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항산화 및 항암 작용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체중 조절이 용이합니다. 여섯 번째는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 및 시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의 부작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채소든 과하게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구토가 나타나는데요. 이 아스파라거스도 많이 드시면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당히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스파라거스에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통풍, 바람에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는 통풍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아스파라거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텃밭이나 혹은 가정 내에서 채소의 왕 아스파라거스를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갈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